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비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비문의 맥락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정서와 일치합니다. 단군의 사상과 정치, 철학, 종교관이 그대로 이어져 우리 혈통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구려는 외와 달리 백제와 신라를 고조선 멸망 후 갈라진 같은 민족이자 형제국으로 인식했습니다. 비문에서 무덤과 관련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룬 점은 조상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당시 고구려의 막강한 국력을 잘 나타냅니다. 앞으로 지명을 분석해 백제와 묘지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 안에만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비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태어난 하늘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었습니다. 알을 깨고 이 땅에 내려온 추모왕은 태어날 때부터 신령스러웠습니다. 수레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던 추모왕은 부여의 큰 강에 이르러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니 나를 위해 갈대를 잇고 거북이를 떠오르게 하라. 말이 끝나자 갈대가 엮이고 거북이가 떠올라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하여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습니다. 추모왕은 세속의 왕위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황룡을 보내 맞아들이자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뒤를 이어 유언을 받은 세자 유류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유류왕은 도의 이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이끌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대주류왕 역시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17번째 후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호 태왕께서 1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왕호는 영락태왕이라 불렸습니다. 영락태왕의 덕은 하늘에 닿았고 위엄과 무력은 사방에 떨쳐졌습니다. 온갖 위의 요소를 제거하니 백성은 평안히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나라에는 풍요가 가득했고 보국이 넉넉히 익어갔습니다. 그러나 태왕께서는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서기 414년 음력 9월 29일 을요일에 태왕의 시신을 산릉으로 옮겼으며 비석을 세워 그 업적과 말씀을 후세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락 5년인 서기 395년 을미년 패려가 고구려의 명을 따르지 않자 태왕께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섰습니다. 군대는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렀고 세계 불악과 600에서 700에 달하는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노획한 소와 말, 양떼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후 어가를 돌려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향하며 후성, 역성, 북풍, 오비에 이르러 영토 경계를 직접 살피신 뒤 도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본래 고구려의 속민으로 예로부터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서기 391년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침공해 격파하고 이어 신라까지 침략하여 자기들의 신민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영락 6년에 태왕께서 몸소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셨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영팔성, 구모로성, 강모로성, 간오리성, 강미성, 모로성, 미사성, 아단성, 고리성, 찹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수야라성, 전성, 어리성, 농매성, 두노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안성, 소가성, 돈발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해성, 연루성, 석지리성, 미성, 취추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구천성 등 수많은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백제가 끝내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자 태왕께서는 크게 진노하시어 아리수를 건너 백제의 도성을 포위하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백제왕은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남녀 1000명과 고운 비단 1000피를 바치고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태왕께서는 이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58개 성과 700개 마을을 획득한 뒤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명을 데리고 개선하셨습니다. 영락 8년 무술년에는 소규모 부대를 보내 숙신 땅과 계곡, 지형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망나성과 가테라곡 지역에서 남녀 300여 명을 사로잡았고 이 사건 이후 숙신은 고구려의 조공을 바치며 국정을 함께 논하게 되었습니다. 영락 9년 기해년
백제가 맹세를 저버리고 외와 손을 잡자 태왕께서 평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신라 사신이 와서 왜군이 국경을 침범해 성을 허물고 백성을 잡아가고 있으니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왕께서는 신라 왕의 충심을 받아들이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영락 10년 경자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고구려 관군이 신라성에 도착하자 왜군은 물러났고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추격하여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알라 지역 주둔병도 협조하면서 왜는 크게 무너졌고 고구려는 69개 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때부터 신라 매금이 직접 고구려에 찾아와 정사를 논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영락 14년 갑진년에는 왜가 대방 국경을 다시 침범했습니다. 태왕께서 평양에서 출정하여 적의 길목을 끊고 무자비하게 소탕하셨으며 수많은 왜구를 격퇴하셨습니다. 영락 17년 정민년에도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적을 모조리 소탕하셨습니다. 노획한 갑옷만 1만 벌이 넘었고 사구성, 누성 등을 격파하고 개선하셨습니다. 영락 20년 경술년에는 과거 배반하고 조공을 끊었던 동부여를 친히 정벌하셨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여성에 도착하자 동부여 전체가 놀랐으나 태왕의 은혜로운 통치 소식에 감복했습니다. 이때 미구르 압로, 비사마 압로, 타사루 압로, 숙사사 압로와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압로 무리가 고구려로 귀속되었습니다. 이 원정에서 정복한 성은 총 64개, 촌락은 1400개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수묘제도 확립과 수묘인 명단입니다. 태왕께서는 서거 후 묘를 돌볼 사람들을 직접 정하셨습니다. 매구여 지역은 국가 소속 수묘인 2집과 돌보는 간연 3집이 지정되었습니다. 동해가 지역은 국가 소속 수묘인 3집과 간연 5집입니다. 돈성 지역은 백성 중 4집이 모두 간연으로 지정되었고 울성에서는 1집이 간연으로 정해졌습니다. 비리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2집입니다. 평양성 백성 중에서는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10집이 배치되었습니다. 자련 지역은 간연 2집, 배로인 지역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43집입니다. 양곡은 간연 2집, 양성도 간연 2집입니다. 안부련 지역은 간연 22집, 신성은 간연 3집, 남소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안의 지역의 수묘인 명단입니다. 사수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1집이 배치되었습니다. 모르성은 간연 2집, 두비압잠 지역 한족은 간연 5집, 구모객두는 간연 2집, 구저의 한이는 간연 1집입니다. 사조성 한해인은 국가 소속 수묘인 3집과 간연 21집입니다. 고수야라성은 간연 1집, 경고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3집, 객현 한이는 간연 1집입니다. 아단성과 잡진성은 합쳐서 간연 10집입니다. 판호성 한이는 간연 9집, 구모로성은 간연 4집, 강모로성은 간연 2집, 모수성은 간연 3집입니다. 간오리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3집입니다. 미추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7집입니다. 야리성은 간연 3집, 두노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2집입니다. 오리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2집과 간연 8집, 수추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2집과 간연 5집입니다. 백잔남거한 지역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5집입니다. 태산안성은 간연 6집, 농매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7집입니다. 윤노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2집과 간연 22집, 고모루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2집과 간연 8집입니다. 전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과 간연 8집, 미성은 간연 6집, 취자성은 간연 5집, 삼양성은 간연 24집입니다. 산나성은 국가 소속 수묘인 1집이며 나단성과 구모성은 각각 간연 1집씩입니다. 어리성은 간연 8집, 비리성과 세성은 각각 간연 3집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왕께서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선대 왕들께서는 가깝게 사는 옛 백성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하셨으나 나는 그 백성들이 피폐해질까 염려된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몸소 정벌하여 얻은 한과 예의 백성 중에서 뽑아 무덤을 지키게 하라.
이 유운에 따라 한 해인 가운데 220가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법도를 잘 알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기존 구민 중에서도 110가를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직접 지정한 수묘인 국연 30가와 무덤을 돌보는 간연 300가, 총 330가가 태왕의 능묘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의 소속이 혼란스러웠기에 광개토 태왕께서는 정성을 다해 비석을 세우고 연호를 정확히 새겨 혼선을 방지하셨습니다. 아울러 수묘인을 함부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셨으며 부유한 자라 하더라도 사들이지 못하게 엄금하셨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중 판자는 벌을 받고 산자는 무덤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